그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구 일선거구 출신 김혜지 의원입니다. 우선 사장 후보자로서 이곳에 계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반갑게 생각합니다. 에너지공사를 더 잘 이끌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에너지공사의 목적 사업인 마곡 건설 사업은 당초 21년 12월에 발주되어서 23년 5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됐으나 6차례 유찰되었으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포기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입찰 참여 업체가 없는 이유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예, 저기 전직에서도 그런 사례를 제가 경험했고요. 여기 와서도 준비하면서 비슷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LNG 폭등이 결국 자재 폭등이고 지금 뭐 전쟁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공사비가 증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한 데에서는 계약 증액 요청이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 그리고 이 상태는 아마 우선 협상 대상자이기 때문에 아마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겠다 아마 계약 포기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 최적의 설비를 운영하는 거를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재원으로 그 우리가 목적한 그 용량 그대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자재의 폭등이 작년 올해 이렇게 급속도로 지나는데 아마 안정화되는 시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기에 단계적으로 건설 공사 자체도 시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공사비, 뭐 자재비 폭등 이런 부분이 원인이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사실 이 비용 부족으로 사업이 자초된다면 에너지 공사의 목적 사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사장 후보자께서는 목적을 잃으시는 거나 마찬가지신데 이 추가 공사 비용 조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차입금의 제도나 공사채 발행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공사채를 발행하는 건데 이건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 투자의 공사채 발행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채 발행을 하면 결국 부채 비율이 200% 이상 올라갈 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채 비율 관리가 또 어렵고 해서 여러 가지 완급 조정이 필요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안 하면 결국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에너지공사가 결국에는 노후된 설비에 의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안에 돌파구는 새로운 고효율 설비와 여기에 따른 급격한 열 수요를 미트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이 제 재임 기간 중에 지금 공기적으로 보면 한 14개월이 늦어지는 거로 지금 당초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8월에 착공을 목표로 다시 지금 마일스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사실 조금 전에도 진술하실 때 주민들에게 이제 마곡 사업 반대가 있다면 좀 이해를 시키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24년 8월에 착공을 위해서 달려가실 때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 있을 겁니다. 아마 이때 사실 사장 후보자께서 좀 결단력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미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방금 공사채 말씀하셨잖아요. 뭐 공사채가 아예 안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공사채 발행 시에 그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사채를 발행하는 거의 핵심은 투자 사업 부분 행안부에서 승인을 요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투자에 한해서 공사채 발행이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재무의 어떤 불평형 부분이 좀 단죄되고요. 오로지 지금 공사채 발행은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시의회에서 차입금에 의해서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시 기금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연료비 보존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더 제일 말씀하시죠. 중요한 거는 이 저리의 이자로 저도 이제 전직에서 그 업무를 채권 발행도 지속 채권 발행도 해보고 했는데 가장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이자가 가장 싼 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전문가들이 필요하고요. 아마 에너지공사는 그 전문가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큰 전문가의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사채 발행을 투자에 한해서라고 하셔서 조금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공사채 발행은 재정 건전성 확보랑 단순 등식 성립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의 빚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라서 미래 에너지 공사에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약 500km 열수송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20년 이상 노후된 열수송관이 약 53% 정도여서 많은 보수 비용이 필요하죠. 최근 3년간 노후한 열사용 시설의 개체 지원 사업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재무 분야의 어려운 점이 연도별로 계속 노후 수송관 부분이 좀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발전소도 오래돼서 계속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열수송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보수 비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투자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오래돼서 이게 보통 발전소 수명이 30년을 잡고 있습니다만 열수송관 한 20년 되면 지하에 묻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계적으로 재원을 쪼개가면서 취약 부분을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작년에 한 9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된 거로 열수송관 그렇게 지금 제가 분석했습니다. 네, 최근 3년간 이 열수송관 사고 내역을 보면요. 36년 된 서부지사보다 26년 된 동부지사에서 사고가 더 많이 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노후화 문제라고 보십니까? 진단을 통해서 이 목동지구는 어느 정도 또 많이 개선한 거로 알고 있고요. 이게 시기적으로 뭐 더 오래됐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시공 상태가 어떤지,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매설 배관을 설치하는 시방 자체가 지금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따질 수 없지만 진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 부분을 현대화해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늦춘다면 결국에는 그 확률적으로 누수되거나 누출되는 부분이 더 증가될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임된다면 가장 강력하게 먼저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혹시 성수기와 비수기에 이 수송관 관리 교대 인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인력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교대 근무자들은 그대로 근무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열수송관에 대한 부분은 정기적인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인력이 뭐 성수기와 비수기에 차이를 두나요? 필요한 인력이 차이가 있나요? 실제로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제 경험에 의하면 발전소 운영을 제가 오래 해봤기 때문에 설비 자체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가 외래 더 안전합니다. 이 기동 정지가 심하거나 대기 상태면은 거기 들어가 있는 동작 유체들이 상당한 정체가 돼서 부식과 침하가 심해지기 때문에 항상 보통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했다 갑자기 겨울철에 또 이 설비를 운영한다면 더 그런 문제가 되지 말씀은 않나. 아니었고요. 네, 비수기에 사실 뭐 약간 수송관 청소나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쭤본 부분이 이제 겁니다.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를 확인하는 뭐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까? 정비 후에 확인하는 관리자가 따로 있는지요? 그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네. 안전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네. 필요하다면 그건 당연히 그 피드백을 통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운전이나 이런 거를 보통 저 경험은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에너지공사도 아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수송관이 단순 노후라기보다는 약간 안일한 청소, 뭐 정비 이런 것으로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서 그 노후화를 좀 단축시킨 거 아닐까, 빠르게 진행된 거 아닐까라는 예.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맞다면 인력들의 업무 혜택가 있을 수 있었다.
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직의 유연한 개편이 필요하겠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제가 미처 거기까지 파악 못했는데요. 지금 그양 지사에서 관리자가 있어서 지금 증언했다고 지금 네. 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네요. 네. 그리고 4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조직 진단 용역 보고서는 보셨습니까? 예, 보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본 총평을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어느 조직이든 조직을 만들 때 상당한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비상시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에너지업계 특히 서울에너지공사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조직은 당연히 통폐합을 하는 것이 맞고요. 네. 지금의 인력 가지고 최대 효율 높이는 그런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너지공사의 인력을 280명이라 보면 40명의 운영직을 빼고 나면 24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또 교대 근무 인원을 빼고 나면 인력 작자의 그 유연성은 상당히 좀 낮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직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좀 진단을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었습니다. 혹시 204페이지 교대 근무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예. 개별 제출 자료 204페이지입니다. 교대 근무 효율화 방안으로 해서 여름철 교대 근무 인력을 현행 1조 6명에서 1조 4명으로 각 조별 2명 인원 축소 이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장님이 되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어려운 부분을 위원님 질문하셨는데요. 전직에 제가 있을 때도 교대 근무와 일근자의 소위 말한 갈등이고요. 그 부분에 노노 갈등에 또 시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름철에 설비가 안 돌아간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겨울철보다는 근무의 강도가 좀 낮긴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접근 방법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그 직원들의 어떤 노조와의 또 그 타협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사장이 된다면 그동안 있었던 정치적 중립 위반 비위에 대한 사후 조치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다시 한번 위원님. 그동안 있었던 정치적 중립 위반 비위에 대해서 사후 조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재발 방지 위해서 대책 수립 어떻게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정치적 중립이요. 그것을 위반했을 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으로서의 직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치적인 어떤 편향된 일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거는 제가 만약에 발생을 재발한다면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제 경험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같은 내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했지 단독으로나 밀실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필요하다면 외부 의원들과 같이 공론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단체, 임직원은 선거 활동을 할 수가 없고 퇴사를 한 경우라도 법적으로 걸리고 공사회에서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과거에 선거 활동을 했던 제보가 들어온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 회사의 행동 방향에 따라서 처리해야 했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혜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